네, 그러면 이제 저희 3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에는 저희 서브미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쪽 이제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버와 통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맵 혹은 뭐 기타 정보들을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하는 컨트롤을 제공을 하며 엑스베더 6에서 제공하는 물론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뭐 제이슨 통신을 해도 뭐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형식이 엑스베더 6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형태, 일반적인 정형화된 제이슨 형태와 조금 다른 경우에는 서버로 넘어가는 제이슨 형태에 맞춰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API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서브미션 컨트롤이라고 하게 되면요, 서버와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토콜 컨트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HTTP 뭐 또는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버에 그 UI 화면에서 개발자분들이 가공한 그런 데이터들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된 데이터를 이제 서버로부터 이제 수행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UI 단으로 화면을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뭐 처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비동기 서브미션의 이벤트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움말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헬프 컨텐츠에서 이제 서브미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서브미션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런 서브미션 흐름도를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app.lookup 혹은 util.submission.send라는 API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요. 실제로 바로 send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 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비포 서브밋 혹은 비포 샌드라는 것을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비포 서브밋이라고 하게 되면요. 실제로 아직 그 HTTP 리퀘스트가 통신이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즉, 해당 통신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 빌딩이라고 해서 리퀘스트 인코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이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서브미션 컨트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비포 서브밋, 비포 샌드 이러한 API들은 다 있지만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리퀘스팅 빌딩 부분은 없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함수이다. 이렇게 핸들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포 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HTTP 리퀘스트가 실제로 오픈되고 나서 샌드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직전에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움말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설명이 좀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서브밋과 제가 비포 샌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샌드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 서브미션에 작성한 그 액션 경로의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밋, 뭐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뭐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받았을 때, 즉 응답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중 하나가 이제 리시브겠죠. 리시브라고 하게 되면요. 실제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모두 전송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서브미션이라는 컨트롤에서 이렇게 응답 데이터를 설정하는 이유는요. 일단 저희가 서브미션 컨트롤에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전상적으로 받고 나서 그런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제 리시브 제이슨 응답 프로토콜이 제이슨일 때 제이슨으로부터 파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파싱을 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맵에 빌딩하는 과정, 즉 저희가 응답 데이터에 작성한 이런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 맵 혹은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아이디와 일치하는 키값을 읽어서 해당 데이터셋 혹은 해당 데이터 맵에 응답받은 데이터를 매핑한다, 빌드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의 에러가 없으면 서세스, 실패가 에러가 있으면 서브밋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나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서브미션 던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통 모드를 보시게 되면 음, 저희가 아까 작성한 이런 공통 모듈을 보시게 되면 이 공통 모듈에서 이러한 이벤트,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이벤트들을 다 공통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submission send라는 util.submission send라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submission 컨트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before submit receive, submit error, submit success done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해당 컨트롤에다가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 속성들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액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경로 주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 타입에 따라 여기에 보여지는 메소드가 달라진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URL 인코디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메소드에는 post, get, delete, head 등등에 대한 다양한 이런 메소드 타입이 get은 URI에 변수가 포함돼서 전달되는 것이고요. po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에 데이터가 노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푸스는 데이터 전체를 수정하는 이러한 메소드라든지 이런 각각의 메소드 타입들이 이 미디어 타입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혹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심플이 있는데 심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플 차이 한 번만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여기 요청 데이터가 있네요. 만약에 이 화면을 저희가 본다고 했었을 때, 이 화면 말고 제가 그냥 따로 화면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게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URL 인코디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페이로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에 골뱅이라고 해서 알리아스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심플로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알리아스가 지금 보면 데이터 맵 같은 경우에도 뭐 골뱅이 데이터 D2가 뭐 데이터 맵이고 아까 DM1이 이름이고 뭐 그 안에 데이터 있고 이런 컬럼들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심플로 즉 알리아스를 제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아스를 벗겨내고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만약에 호스트가 아니라 객방식이다. 그럼 데이터 맵만 만약에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미션에 이런 미디어 타입의 심플이 있는 이유는 저희 쪽에서 하는 그런 알리아스를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폰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응답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해서 뭐 텍스트, 기본적인 엑스웨더6의 형식이겠죠.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혹은 뭐 기랍과 파일 다운로드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콜백 콘텐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손이랑 탭 세퍼레이터 밸류즈라고 해서 나중에 뭐 대용량 파일 같은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뭐 응답을 받으셔야 될 때 사용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쪽 서브미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이슨 통신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제 엑스가6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브미션을 사용을 할 때, 나는 여기에 뭐 어떠한 형태를 더 추가시키고 싶다. 즉,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를 뭐 전달하고 싶다. 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즉, 뭐, 빌더6 프로토콜 관련 서버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형식이 기본 양식의 제이슨 형태와 좀 다른 경우에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핸들러, 인코딩 혹은 디코딩이라는 핸들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0-1 submission.cx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최초 화면 로드 시점에서 저희가 서브미션을 보내는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근데 이 서브미션 센트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before submit 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before submit 이라는 이벤트가 지금 있고요. 서브미션을 보내기 전에 저희가 set request encoder 혹은
set response decoder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작업들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보시게 되면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별도의 형식으로 인코딩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등록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set request encoder를, 죄송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언더바 request encoder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return 뭐 VO 타입이라고 해서 이 JSON을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여기 부분을 저희가 주석 한번 일단 처리를 해보겠고요.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그냥 이 화면을 다시 서버로 돌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드에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버 실행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에서 list.to라고 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보낼 때요.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뭔가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데이터라는 부분은 저희가 뭐 데이터 셋 혹은 데이터 맵, 즉 요청 데이터에 해당하는 서브미션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이는 요청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 뭐 거기 부분이 저희는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타 탭에 있는 이러한 별도의 요청 파라미터들이 파람이라는 명칭 하위에 들어가줘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기타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기타 탭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실제 이 리스트 툴을 보시게 되면 이 요청 데이터에 있는 저희가 데이터 셋 혹은 데이터 맵들은 이렇게 데이터 안에 한번 이렇게 항상 저희 스펙 자체가 감싸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감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가끔 개발을 하시거나 떠한 특정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실제 제이슨 데이터인 이 데이터만 뭐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만약 해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저희는 뭐 이런 형태로 봤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러한 request encoder라는 API를 통해서 실제 여기 REQ 데이터, 팟캐스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보낼 제이슨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세팅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디버거를 걸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여기에 기타 탭을 빠뜨렸죠? 아까 삭제를 했었죠. 실제 이 REQ 데이터를 찍어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잠시만요.
네. 이런 형태로 데이터와 파람, 이렇게 데이터 맵 형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람, 기타 탭에 있는 파람 영번의 값이 파람이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이것들을 저희 시스템 실제 저희가 서버로 보낼 데이터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또 한 번 더 재가공을 해서 실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희가 전송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핸들러라는 것을 저희가 리퀘스트 인코더라는 API를 통해서 저희가 함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실제 내가 이 리퀘스트 인코더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가지고 응답받은 리시브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리스폰스 디코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퀘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포 샌드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TP 리퀘스트가 실제 통신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받고 나서 실제 나중에 그 데이터셋 혹은 데이터 맵에 빌딩되기 전에 그러한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온 데이터를 재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핸들러이고요. 보통 이러한 것들도 대부분 공통 모듈에서 많이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한 뭐 화면에 대한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전체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공통 모듈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퀘스트 인코더와 디코더를 저희가 별도로 즉 UI에서 파싱할 수 있게 UI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서브미션과 비슷한 컨트롤인 저희 매트릭스 서브미션도 같이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메뉴 화면도 봤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메인.json 형태처럼 데이터 맵들, 그 다음에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번 더 뭐 데이터 맵으로 또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즉, 저희는 지금 일반적인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밖에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지금 세- 매트릭스 서브미션이라는 컨트롤을 더 제공을 하나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서브미션과 기본 서브미션의 차이점은요. 이제
그 엑스웨더 6에서 정의한 형식을 서버와 통신하는 기존 서브미션, 이러한 일반적인 기존 서브미션과 달리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는 약간 비정형적인, 지금 뭐 뎁스가 많은, 뭐 안에 뎁스 안에 또 뎁스가 있는 그런 중첩되어져 있는 뭐 제이슨 구조, 그러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져 있을 때 통신을 조금 더 쉽게 혹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컨트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좀 더 자동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정보 서버라는 미들웨어를 정의해서 그것을 이제 통신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정의된 데이터 레이아웃을 배포하고 있고, 이러한 배포되는 데이터 레이아웃을 또 매트릭스 서브미션이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세팅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별도의 또 플러그인도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뭐 실제 계약을 했었을 때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서브미션과 다르게 비정형적인 서브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 데이터 혹은 이런 응답 데이터 형태들을요, 이런 식으로 직접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커스텀 인포라는 정보 밑에 일반적으로 저희 형태 기본 서브미션이라고 썼을 경우에는 뭐 커스터머 아이디, 네임, 컨택트도 일반적인 형태 뭐 스트링이던 넘버던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형태는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실제 제이슨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 매트릭스 서브미션 뭐 미리 보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 연동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제이손으로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신하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 이 네트워크에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 서브미션에서는 조금 구축하기 힘든 구성하기 힘든 형태의 레이아웃인 제이슨 형태가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커스텀 인포 안에 계좌,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각각 저희 데이터 셋이었었으면 각각의 뭐 스트링 혹은 넘버 혹은 뭐 데시멀 이러한 타입이지만 지금은 또 뭐 어카운트 아이디 그 밑에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배열이 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일반 서브미션으로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최초에 아까 방금 봤었던 이러한 데이터 형식 변환을 통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또 머리도 아프고 좀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는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좀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 가져온 곳을 보시게 되면 이 매트리스 서미션의 리스폰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값들이 노드들 실제 갖고 왔었던 그런 값들이 어떠한 컨트롤과 이렇게 지금 바인딩 될 것인지 실제 이렇게 바인딩 되어져 있는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뭐 링크드 여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각각의 이런 데이터 셋만 구성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 서미션에 바이닝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여기 데이터와 여기 데이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그리드 1이라고 해서 어카운트 정보가 어카운트 데이터셋이 연결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그리드가 트랜잭션이라는 그리드랑 데이터셋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왔었을 때, 즉 응답받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 데이터셋이 이 첫 번째 그리드, 왼쪽의 그리드였었던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데이터셋이 이 두 번째 데이터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였었죠. 근데 여기 밑에 하위에 이렇게 링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계좌 1, 2번을 클릭할 때마다 첫 번째 그리드에 1, 2번행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뭐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터를 동일한 뭐 어카운트 계좌 아이디가 있으면 그것들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인드 페넌트모로 라는 API를 통해서도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 하위 데이터셋의 부모가 이거이기 때문에 각각의 또 로우마다의 연결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쉽게 이렇게 필터처럼 실제 해당하는 행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뭐 CI 값을 CI 값 API로 바꾸기라는 부분도 있죠. 즉 여기 위에 해당하는 값들도 저희가 별도의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값을 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CI 값을 테스트 CI라고 해서 쉽게 바꿔서 뭐 전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add request data라는 API를 통해서 실제 이 서미션에 저희가 요청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노드의 이름의 값을 내가 뭐 테스트 CI로 바꾸겠다. 아니면 커스터머 인포의 커스터머 아이디를 커스터머 인포의 커스터머 아이디를 토마토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즉, 실제 이러한 형태의 JSON 값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값들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담당자분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화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뎁스가 있는 데이터를 서버와 통신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뭐 추가적인 통신 프로토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컴플렉스, 컬럼 참조, 문자열 상수, 숫자 상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객체로 할 것인지 배열로 할 것인지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컬럼 참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터셋에 실제 뭐 스트링, 넘버, 데시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에 설정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서브미션에서 사실 여기에 이런 노드 구성하는 것들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처음 봤었을 때는 좀 뭐 익숙한 사람 좀 이제 익숙해지면 아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객체 추가하고 배열 추가하고 그 객체 안에 자식을 뭘로 배열로 또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만약 통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응답된 형태가 있었다. 이러한 제이슨 형태가 있었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 제이슨 형태를 사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이렇게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다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 내가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데이터 셋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데이터 셋으로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OK 한 이러한 데이터 셋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셀 더 6에서는 그런 뭐 두 가지 형태의 이러한 프로토콜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JSON 노드의 타입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맵, 데이터 셋들에 대한 링크도 가능하고 이러한 링크된, 즉 바인딩할 데이터 맵 또는 데이터 셋들도 자동 생성해 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 프로토콜 컨트롤, 통신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이 부분만 좀 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뭐 PDF 익스포터라고 해서 그리드에 출력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하여 엑셀 내보내기 처리를 위한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export data라는 API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서버 연동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서버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연동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서버 연동하신 다음에 이 엑셀 부분을 메뉴를 오픈해 주신 다음에 엑셀 버튼 눌러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엑셀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엑셀 하나 익스포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엑셀 익스포트를 한다라고 할때 지금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서버로 넘겨준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 이 그리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get export data라는 API를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우 그룹 안에 이 데이터들 전부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에서 한 번에 통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뭐 백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아예 서버에서 실제 검색된 데이터를 응답 엑셀로 익스포트 하는 방법도 공통 담당자분들께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익스포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러한 아래와 같은 속성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을 해서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서버 쪽 소스를 보시게 되면
그 가지고 온 데이터가 이제 값이 있겠죠? 여기에 안에 값이 들어가져 있으면 그 요청되어져 있는 값이 들어가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익스포트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사용 엑셀로 이제 익스포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마찬가지로 아파치 포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DF 익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그냥 PDF 형태로 뽑혀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파치 뭐 PDF 박스 2.0.11 이상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하실 때 이런 뭐 폰트 박스 같은 것들도 같이 설정을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저희가 3교시에서는 서브미션과 그다음에 매트릭스 서브미션 그다음에 엑셀, PDF에 대해서 엑셀과 PDF 익스포트에 대해서 보았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엑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발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없게 보통 공통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스크립트를 공통 모듈로 작성을 해서 뭐 util.grid.export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누를 때 익스포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어,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2시에 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